자, 일단은 내란 특검에서는 현재까지는 수사가 완료되지 못한 것들, 미완료된 것들은 이첩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2차 종합적인 특검이 필요하다는 이유 아까 수첩도 언급하셨습니다.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을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예. 새로운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수사,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 세 개의 특검에서 그동안 수사했던 것 중에 미진한 부분들을 모아서 하나의 특검으로 이제 모아서 더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자는 것이고 어차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국수본으로 이관돼서 네네. 경찰이나 그 검찰 등에서 추가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종합 특검을 통해서 이제 규명하자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 이제 이게 사실 그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 내란, 계엄, 불법 계엄 이런 거와 연관된 수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사들이 세 개의 특검으로 나눠서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사건별로 또는 특검별로 이게 분절화돼서 수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한꺼번에 그 종합적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묶어서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지 그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와의 연관성을 규명할 수가 있는데 네. 각자 이제 분절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저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고 예. 또 이제 특검에서 어쨌든 그 시간상 또는 인적 물적인 그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검찰로 이번에도 저 조은석 특검에서도 내란 특검에서도 34건을 이첩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노상원 수첩이라든지 그 내란 수계를 그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줬던 구속 취소했던 곳에 직사항고 포기했던 심우정 전 총장과 관련된 수사도 지금 거의 미진한 상태이고 저 경찰로 이첩된 그런 상황이고 또 마찬가지로 그 계엄 해제 표결 방해했다라는 그 추경호 의원 등과 관련된 수사들도 지금 좀 미진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네. 최혜병 그 특검과 관련해서는 일개 사단장인 그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경로까지 하면서 막았을 분명한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규명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규명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저희는 그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10차례 신청한 것 중에 9차례를 기각했던 조희대 사법부의 그런 그 불신 네. 그런 것도 좀 거기 밑에 좀 깔려 있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은 지금 너무도 지금 수사가 안 돼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희건설 그 회장으로부터 그 뇌물 받고 그 사의를 갖다가 저 총리 비서실장을 시켜준 거라든지 또는 근거부기 받고 또 이배용 국가 그 교육 원장인가요? 그 시켜준 그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은 이제 12월 28일까지이긴 하지만 그때까지 그 수사들이 다 완결될 그 가능성이 약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부 다 그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수사기관으로 이첩이 돼서 다시 수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종합적으로 좀 그 수사를 좀 더 하자 미진한 부분에서 이런 취지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3대 특검이 제가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 이것이 만약에 국수본이나 경찰로 넘어갔을 때에는 오히려 더 이재명 정부의 그 국수본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냐라는 그 비판의 강도는 더 세질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표적 수사하는 거 아니냐, 정치 수사하는 거 이런 주장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으로 종합적인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네. 더 좋은 방법 아니냐라는 그 이유도 가미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짤막하게 그럼 기간은 어느 정도, 인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지금 이제 그 3대 특검이 다 마무리되는 네. 12월 28일 날 마무리되잖아요. 그 마무리된 이후에 종합적으로 이제 그 판단을 해서 네. 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나 인력이나 여기까지 아직 우리가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3대 특검 등에서 미진한 그 수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범위까지를 저 종합특검의 대상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등등 갖다가 좀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반면에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신규 특검,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몰이와 정치 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합니다. 경찰이 움직인다 해서 얼마나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별건 수사나 아니면은 확장적 수사를 위해 가지고 120명씩이나 동원되었던 3특검과는 다르게 저는 과거 허위범 드루킹 특검처럼 15명 정도의 인원이면은 특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뭐 경찰이 압수수색도 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 경찰이 움직인다고 해서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있나 봅니다. 경찰 수사는 좀 부족한가요? 지금 통일과 관련된 특검이 필요한 이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야당 예. 두 당의 대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현 정부 들어서 특검 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네 편의 비위가 관련되면 특검 노 이렇게 지금 단호하게 강경하게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이번에 쌍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동안에 통일교 특검 예. 드러났던 여러 가지 감춰졌던 의혹들 그리고 민중기 특검 그러니까 통일교 게이트를 감싸고 덮어놨던 눈 감았던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 그러니까 특검에 대한 특검 이 두 가지 특검을 두 개 다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과 통일교 간의 유착관계 이런 부분들을 밝혀줄 특검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그동안 민중기 특검이 편파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사건을 은폐해왔기 때문에 이 특검에 대한 특검도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통일교 측에서 연루된 민주당 인사가 지금 현 정부의 장관급만 해도 3명이지 않습니까? 전재수 장관을 포함해서. 그렇지만 전 장관만 물러나고 나머지는 다 지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이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든지 정진상 씨라든지 그래서 민주당의 전 현직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미 게이트에 이름이 오르기 내려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의 수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왜 특검을 하겠습니까? 경찰의 수사가 지금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국수본 행안부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안부 장관이 윤호중 민주당 삼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인사권 그리고 수사 지휘권을 모두 행안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경찰 수사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 수사를 벌이면서 야당 당사에 심지어 야당의 당원명부까지 빼앗으면서 당사 수색을 3번이나 했고요. 네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을 기소해놓고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해서는 넉 달 동안 덮어놓고 심지어 조서조차도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일선 검사들이 떠나기 전에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은 이 내용 자체도 묻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민주특검이 이제 와서 우리의 본질적인 수사 내용과 다른 바깥의 내용이다, 권한 바뀌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별건 수사를 벌여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는 것밖에 안 되는 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검찰이든 특검이든 또 경찰 수사든 정치적인 중립, 독립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수본, 경찰 수사에서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하더라도 한쪽 눈을 가리고 또 이쪽 눈을 가리고 양쪽의 눈을 다 가려야지 제대로 된 시력을 재고 제대로 된 안경을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의 이 실체적인 진실 이런 네.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미 얘기하셨듯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제는 특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거울을 바라보는 것도 그럴 시점이 오지 않았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전재수 전 장관,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일교와 7번 접촉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전 의원은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하면서 여러 가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구 성당 60주년 미사에도 참석했고 그런데
어떻게 책 한 권 들고 와서 사진 찍자는데 마다할 수 있겠느냐라는 등등의 구체적인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2차 특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민주당 전현직 의원분들이 거론된 상황에서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빼놓고 2차 특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그 3대 특검에 대한 2차 종합 특검하고 네. 이 통일교 관련된 것은 전혀 사안이 다른 것이다라고 그렇긴 생각을 하죠. 합니다. 네. 일단은 그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그 통일교랑 그 권성동 그리고 통일교와 그 건진법사 김건희로 이어지는 그 지금 현재 그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은 구속 기소되어 있고 한학자 총재라든지 뭐 윤용호 전 그 통일본부장 그리고 등도 다 구속 기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것과 지금 일부 우리 민주당 의원들 전재수 전 장관이라든지 뭐 일부 우리 민주당 그 의원들하고 전현직 의원들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 여야 의원들이 섞여 있는 일부 그 통일교와의 그 관련성 이것도 동일선상에서 등치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김건희 건진법사 권성동 통일교와의 관련된 것은 22년 대선 그 시점에 맞물려 가지고 그 한학자 총재가 윤석열 대선 후보를 도와주기로 결정하면서 네. 일어났던 그런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권성동도 그 1억 원의 그 뇌물을 그 돈을 받은 것도 윤석열의 대선 자금을 써달라고 해서 준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YTN 인수라든지 ODA 그 캄보디아 ODA 그렇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청탁도 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정황들까지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국정농단과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또 국민의힘의 그 당대표 선거 과정에도 개입을 해서 조직적으로 당원을 뭐 수천 명을 입당시킨 그런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 또 통일교에서 17개 그 시도당에다가 자금을 내려보냈다는 것까지도 확인되어 있는 그런 내용하고 지금 그 대선 시점도 아니고 2018년도부터 2020년 사이에서 있었던 여야 의원들에게 일부 금품을 좀 줬다. 라고 하는 그 의혹하고 어떻게 같은 선상에 두고 이거를 특검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면 그 윤영호 씨가 지난 그 8월 달에 특검에서 진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야 의원들 5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왜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제서야 내사번호를 따고 그 국수본에 이첩했느냐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네. 그때 인지한 겁니다. 인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진술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그냥 한번 들은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좀 구체화시키고 약간 그리고 특검의 수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들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내사번호를 따서 이렇게 이첩한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특검 있지 않습니까? 특검사 최순실 특검이라든지 뭐 MB의 이명박의 내곡동 특검 등에서도 이번에 조은석 특검 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도 이번에 34건의 이첩을 그 수사 종료 시점에 특검의 종료 시점에 이첩을 하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에서도 민중규 특검에서도 그런 절차들을 밟았다라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그렇게 설명을 좀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차원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내용이 구체성이 너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냥 의혹 제기만 있는 것이고 또 국수본에서 그럼 제대로 수사를 안 할 것 같거나 또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할 때 사실 특검을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3대 특검에 대해서도 다 이원이라면서 반대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특검을 주장하고 계신데 지금 국수본에서 그 3명의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를 바로 이제 입건을 했고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고 오늘 또 첫 강제수사에 돌입해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찰에 거의 그 명운을 걸고 신속 엄정하게 지금 수사를 빠른 속도로 좀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네네. 그럼 거기에 오히려 또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그 전재수 전 장관뿐만 아니라 영남권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선에 주음해가지고
한일 간 해저 터널과 관련된 많은 그 청탁을 받고 그걸 들어주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했다. 이런 보도까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또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등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시간적인 그런 소비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그 국수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에 대한 수사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연루되어 있으니 네.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자. 그리고 그 혹시라도 수사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다 해소되지 못했다고 하면 그때 가서 특검을 얘기해도 늦지 않는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2018년부터 2020년 즈음에 있었던 바로 그 진술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막 언급하신 2022년 대선 직전에 통일교가 한일 해저 터널을 위해서 국민의힘의 영남권 현역 국회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접촉했다라는 이 보도, 이런 내용들까지 모두 총괄해서 한번 특검을 해보자, 이런 입장인가요? 네, 마침 그 통일교회에서 네. 그 당시에 총선을 앞두고 또 대선을 앞두고 네. 양당, 민주당, 여야를 막론할 것 없이 통일교 측의 표현은 어프로치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양측의 양당에 대해서 모두 접근하고 그 로비를 한 그런 정황이 있죠. 통일교와 아까 그 김 의원님께서 그 이번 게이트와 관련해가지고 권 의원 구속 기소와 관련해서 말씀하시지만 권성동 의원 사건은 사실은 건진법사나 김건희 여사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고요. 그동안에 그 전재수 의원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때 당시 통일교 측에서 돈을 뿌린, 그러니까 각 지구당에 후원금을 낸 것은 민주당에서도 공이 있었다라고는 진술을 이미 했고요. 그게 벌써 넉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넉 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수사도 없었고 심지어 이런 내용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처음으로 경찰이 국수본이 전재수 의원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죠. 넉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넉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증거인멸이라든지 입을 맞춘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을 개연성이 있었는데 오늘도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는 말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질 않고요. 그래서 네. 통일교 측의 여야 정치권에 장기간에 걸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로비를 함께 진행해왔다는 정황은 분명히 있고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경우에 당시에 부산 북강서갑 지역구로 두고 있었는데 이 지역이 통일교가 그때 당시 수건 사업으로 삼고 있던 한일 해저터널 사업이 그 한국 쪽의 출발점이자 그리고 선착장 그런 후보지였죠. 네네. 그래서 그 전재수 의원 그리고 뭐 물론 아까 언급이 됐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전직 중진 의원에 대해서 또 만났다 이런 이제 진술이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방위적인 통일교 측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은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것이었고 1981년이었던가요? 문선명 총재가 처음으로 이런 부분의 그 해저터널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줄곧 수건 사업으로 있었지만은 뭐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못해왔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어프로치를 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네. 이제 한마디만 좀 네,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통일교에서 청경궁인가요? 그 통일교 거기 가평에 있는 거기에 찾아가서 한학자 총재한테 절을 하고 1억을 받았다라는 건데 그 1억의 용도가 대선 자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진법사가 또 김건희를 통해서 또 청탁을 또 같이 그러니까 김건희와 윤석열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네.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건희와 또 윤석열이 각종 국정농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뭐 경제 공동체, 가족 공동체 뭐 이런 그 논리를 좀 피고 있는 거라서 연관성이 있다라고 김건희 특검에서 해석을 한 것 같고요. 그건 해석의 영역이고요. 네. 법적 혐의에서 별개의 사안입니다. 아니요, 그 네. 특검에서 이거를 이첩할지 말지에 대한 거는 특검의 재량인 것이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4개월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했냐라는 것은 그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충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그럼 특검이 8월달에 전재수 장관 등한테 여야 의원들한테 우리 이거 인지했는데 나중에 이첩할 테니까 증거 다 인멸해 이렇게 알려줬다는 걸 전제가 돼야지 그게 주장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럴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한 의견 간략히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의 폭로로 이 사건들이 불거지게 됐는데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는 2022년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 또 현 정부 장관급 인사 4명을 접촉했다라면서 실명을 공개하겠다고도 예고를 했었습니다마는 10일에 있었던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는 관련 언급이 없이 억울하다라는 입장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회자되는 부분도 의도와 다르다 그렇게 진술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랄지 뭐 구체성이랄까요? 두 분 어디까지 신뢰하시는지 이번엔 먼저 이 대변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심리적인 압박감이 대단한 것으로 지금 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동안에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죠. 4개월 전 말과 며칠 전 재판정에서 한 말이 지금 다르죠. 그래서 그동안의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은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윤 본부장이 지난 8월 20 며칠 날 그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의원에게 4천만 원, 현금 4천만 원, 네. 시계 2개, 까르띠에 시계, 불가리 시계 이런 브랜드 명까지 거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특히 그때 당시에는 전재수 의원이 처음에는 안 받으려 하다가 이건 복된 돈이다. 이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받았다. 이런 구체적인 그 멘트, 구체적인 상황까지 진술을 했었어요. 근데 며칠 전 재판에서는 갑자기 그 입을 닫아버렸어요. 뭐 나랑 관계가 없다든지 그 언급을 하질 않았죠. 그래서 사람 말이 다르고 다르고 이렇지만은 이거는 아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완전히 180도 말이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들을 하건데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낳고도 있어요. 종교재단 관련 언급인가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느닷없이 통일교제를 해산해야 되겠다. 귀속 재산은 국고로 환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 다음 날 재판이 열렸거든요. 권성동 의원 재판이. 네. 그때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닫았고 침묵을 해버렸죠. 윤 본부장께서. 네. 그래서 그 윤 본부장이 그동안 평생 통일교에서 몸을 담아 왔는데 이 종교재단을 이미 종교재단에서는 이제 배척당하고 있지만은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취급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종교재단의 운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누구한테 돈을 주었든 불법을 저질렀든 본인의 불법 사항이 추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 재판에서의 유불리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고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나 구체성이요? 일단은 그 뇌물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는 그 당사자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진술이 그 신빙성을 인정받으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관성에 지금 탄핵받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난 그 8월 달에 그 윤영호 그 세계 본부장이 이제 여야 의원들을 이제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언급한 이유가 뭘까를 이렇게 보면은 네. 이제 본인은 계속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나는 이제 통일교에서는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서운함을 갖고 있고 난 통일교의 그런 그 정교 일치라고 하죠. 정교 일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치권과 내 역할을 한 것이다. 세계 본부장으로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특검에서 진술을 하면 여야 의원들 전체한테 골고루 주면은 또 한일 해저 터널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것이 좀 이렇게 특검에서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제 통일교에서는 개인 일탈이라고 딱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와서 딱 이렇게 보니까 또 실제로 그 윤영호 세계 본부장이 된 시점이 2020년 5월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여야 의원들한테 금품을 주거나 이렇게 청탁했다라는 시기는 2018년도부터 2020년 초거든요. 그 전이네요. 예, 그럼 그때는 윤영호 씨가 그런 역할을 정치인들을 만나갖고 이렇게 하는 대외 협력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사실 지난번에 결심 공판에서 그런 여야 의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 같았는데도 언급도 하지 않고 네네. 또 이제 그 권성동 재판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금품을 전달을 하냐. 그리고 세간에 나왔던 얘기들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돌이켜 보면은 두 가지의 포석이 저는 있는 거,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이 줬다라고 하면 본인의 형량도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예, 네네. 추가된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자기가 뭔가 그 전략적으로 진술했던 것을 바로 잡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 윤용호 씨에 대해서는 그 국수본에서 정말로 그 진술이나 물증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 이런 걸 통해서 명확하게 어떤 그 진술이 어떤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데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될 필요성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